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제가 제 공부의 길 책을 출판 이후에 제가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작년 4월 말에 공부의 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빨리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사건이 너무 빨리 벌어지면 좀 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초에 지난달에 했습니다. 다음 주 넷에 가서 공부의 길 김정환 치면 나옵니다. 나오고 요번에 제가 공부의 길 책이 나오고 나니까 학부모들이 이렇게 좀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서 공부의 길에서 왜 수학 파트가 적느냐, 수학 파트를 좀 많이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집필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수학 길잡이 편, 함수편. 이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가 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90%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수학의 길인데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공감 가는 게 좀 많을 겁니다. 특히 선행학습법, 그리고 우리 애가 왜 계산 문제를 많이 틀리는가, 이게 대해서도 좀 보고 우리 애는 왜 열심히 하지 않는가. 항상 그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수학 성적이 안 나올까?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솔루션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은 학생마다 다르고, 그리고 성적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20년 가까이 연구해왔던 경험의 바탕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가 나오고, 제가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학생 책상 배치입니다. 이 배치인데 일반적으로 집 배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을 딱 열면 바로 학생이 엄마의 그걸 보죠.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나쁜 책상 배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 쪽으로 향하지만 이것도 별로 나쁜 배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로서 찬 공기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이렇게 공기순환이 빙글빙글 도는 게 바로 이 배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치는 제가 이렇게 연구를 좀 했지만 일반적인 역술가,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했던 분야입니다. 그리고 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이 여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엄마가 문을 열면 바로 볼 수 있는 게 요 책상 배치도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배치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뭐랄까 이 중고등학생한테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저겁니다.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부를 하면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침대는 누워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파처럼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인형 같은 걸 좀 두었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다음 거는 우리 애는 자녀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창가에다가 침대를 되면 잠을 자기 힘들기 때문에 커튼을 팍 쳐야 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형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구조는 좀 뭐랄까, 요 부분이 크리스탈 문양이라 해가지고 뱀 모양인데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말했던 저거고,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뻗어 나가는 건데, 요게 고등학생의 문과 학생들이 가장 집중도를 할 수 있는 문학성을 주는 겁니다. 여기 크리스탈 부분 쫙 뻗어놓고, 요건 뱀 모양, 요건 이과생들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 부분에 자녀가 잘 때 좀 더 안정감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안고 자고 있는 베개죠. 한 번 더
복수가 나는데, 이 수학 공부의 문제점입니다. 항상 제가 이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한자,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항상 진료는 의사 선생님에게, 그리고 학생은 솔루션을 있어야 됩니다. 학원에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은 대체 뭔가? 수학은 수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수학과로 진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학을 잘하려면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요즘 이 빠른 스피드 LTE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수학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수학 실력 향상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시험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이 수학 실력 향상도 있지만 포커스는 수학 실력 향상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되찾기 위해서 이틀이 걸립니다. 하루. 1년을 공부하지 않으면 2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문제점이 뭐냐? 학생들은 항상 집에 오자마자 부모가 물어보죠. 숙제를 했니? 안 했니?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 숙제만 끝나면 학생들은 오늘 공부가 끝났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때 수학 성적은 여러분들 부모님 성적이죠. 어머니의 성적이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가 우리 자녀가 수학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근데 4학년 가면서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본격적으로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머니들이 좀 가르치기가 힘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학 전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수학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나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개념 알죠? 개념은 나쁜 개념은 도구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도구 아이디어, 개념, 확실한 개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강제로 떠맡긴 공부는 이건 자기 공부가 아닙니다.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에 대해서 관련된 말입니다. 수학 개념을 모르겠다고 하죠. 그리고 왜 수학 문제는 안 풀릴까? 개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왜 안 풀릴까? 그리고 새로운 문제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수학의 포인트는 이미지 수학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수포자가 나옵니다. 수포자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 그때부터 도형 파트가 많이 나오죠.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이 도형 부분을 힘들어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도형을 잘할 수 있을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합동, 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직관적이고 창조적 사고력이 체계화가 됩니다. 근데 이 중학교 때 이제 도형 파트를 놓쳐버리면 고등학교 가서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1에서 많이 하는 거 있죠. 인수분해, 대수학, 방정식 이런 부분은 수학이긴 이지만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힘듭니다. 요즘 인수분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잘하죠. 정말 잘합니다 요즘.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도형이 재밌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도형은 수투 분야죠. 삼각함수 파트, 자치의 방정식, 수학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술력 학습이 있는데 이건 수학의 친밀성, 깐깐함, 그다음에 고차원의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수학이 대체 뭔가? 우리가 두뇌는 자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뭐 두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보면 애들이 막 뛰어놀면서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뇌입니다. 우뇌. 우뇌는 왼손잡이들이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바로 자뇌입니다. 자뇌. 그래서 우리가 자뇌는 이제 수학적인 분야입니다. 합리적인 활동, 논리적이고 기억, 분류, 분석을 수행하고, 우뇌는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 우뇌를 받아야만 수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 수학에서는 우리가 스파르식 통제 교육을 많이 시키죠.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쓰거나 막 그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좌뇌입니다. 좌뇌. 암기 위주 수업을 하는 것이 좌뇌고, 이게 외국에서는 아테네식 교육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형과 그림을 이용하고 토론식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럼 토론식 수업이 왜 중요하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위주 수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유치원에서는 우뇌 교육을 발달을 많이 시킵니다. 우뇌. 근데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는 우뇌가 그렇게 많이 하지가 않죠. 초등학교에서도 이상적인 건 우뇌를 많이 써야 됩니다. 중학교에 갔을 때는 자뇌하고 우뇌가 같아야 하는데, 우리 한국 교육은 초등학교 있을 때 이미 좌뇌하고 우뇌가 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가면서 왜 좌뇌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냐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한국 교과상 많이 힘들죠. 왜 힘드냐면 그만큼 재정적이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보면 후진국이라서 우뇌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을까. 선진국 대열에 가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수학 문제를 풀려면 많은 부분을 암기해야 되고, 항상 수학 시험은 시간은 부족합니다. 내신 같은 90% 이상, 수능은 50% 이상 수학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수학은 몇 문제가 나오냐면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선행학습이 있습니다. 선행학습으로서 수능 문제를 몇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선행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념 위주로 많이 풀고 있죠. 그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습니다. 수능에서.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 13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13 곱하기 4 하면 52점이죠. 100점 만점에. 4점짜리를 잘 해야만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50% 이상을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데 50% 문제 이상을 보자마자 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2점짜리, 3점짜리는 어떻게 되냐? 쑥쑥 풀어야만 되죠. 그럼 2점짜리하고 3점짜리는 암기 위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4점짜리에서 선구를 걸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강조했듯이 저는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뭐냐? 공식입니다. 정의. 그 다음에 공식을 외워야 되고 수학 문제 유형을 외워야 됩니다. 학생들은 수학 문제 유형을 외우지를 않습니다. 단지 뭐만 외우냐면 공식만 알 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 공식만 알면 현재 그 문제는 풀 수는 있지만 원리를 알아야만 해당되는 관련된 문제를 전부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낮은 시험 점수입니다. 가장 두렵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학 실력이 향상되기보다는 수학 시험 성적이 고득점 받는 게 목표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수학과를 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죠? 이게 이제 나는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야만 되는데,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제 수학 실력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학부모에게 전하는 말, 조금 전에 우리가 심동화 소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항상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생을 믿어야 됩니다. 학생을 믿는다는 건 언제부터냐면 중학교 이상, 중2 이상부터 학생을 믿어야 되고, 중학교 1학년 미만은 믿어서는 안 되죠. 그죠? 이 초등학생은 믿어서는 안 돼야 됩니다. 항상 초등학생은 뭘 하는지를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교육에서는 학교가 있고 사교육에서는 학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교육에서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사교육에서는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근데 선행학습을 우리 학부모들이 왜 시키냐면,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하죠? 네? 그렇죠. 수학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도 뭐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푼다. 그러면서 수학 시험 성적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해 학년에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해 나가야만 되죠. 선행을 하는 이유는 좀 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리고 창의력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선행학습을 시키면서 창의력이 있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초등학생들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기준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가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이과생들은 2시간 이상. 근데 2시간 이상 학생들이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아침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납니다. 6시 반. 여자들 7시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학부모들하고 상담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아이는 야행성이다. 밤에 공부를 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나쁜 습관입니다. 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8시 반부터 시험을 칩니다. 그럼 몇 시부터 일어나야 되면, 여기서도 7시부터 일어나야만 8시 반에 두뇌 회전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답 보는 걸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초등학생이 해답을 본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중에서도 우리가 서술형 문제가 있죠. 주관식 문제. 그거는 이해가 안 되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천재라고 생각하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천재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 아이는 보통 아이다. 그걸 언제 아냐면 초등학교 2학년 되면 압니다. 왜냐면 다른 집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항상 이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참 제가 느끼는 건,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맞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옆집 아이라고 생각해라. 관심을 좀 끊어라. 학생이 스스로 하도록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잔해 운행을 해야 되는데 1인식으로 넣으면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바꿔두면 눈에 팍 띄죠. 이게 이제 이미지 수학입니다. 어떻게? 도형 파트로 이루어진 건 눈에 금방 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실마리로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화를 시키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나 좌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미지 수학.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해석 후에 계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오대식 표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답도 맞습니다. 근데 한 문제를 가지고 20분, 30분씩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옳은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됩니다.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스피드를 가지면서 정확하게 푸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속도가 잘 나지를 않습니다.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 숲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숲이란 말은 뭐냐면 전반적인 이 옥차를 봐야만 되는 거죠.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그걸 알아야만 잘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되면 2차 함수를 봅니다. 이게 포물선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포물선으로 보는 건 고등학교 2학년 기하 파트입니다. 이과. 그 다음에 수학이 암기 과목이 되는 이유는 수학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외워야 되고 필요한 문제나 유형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유형을 암기한다. 대체 어떻게 외워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유도되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도되는 과정을 모르고서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만 알면 그 문제만 풀 뿐이고 수학 원리를 알아야만 그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적 해석이 안 되면 함수 방정식 파트로 올라가야 됩니다. 2차 곡선도. 그리고 우리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문제. 학생들이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 이걸 왜 이렇게 풀어야 될까요? 물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학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처음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없냐?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시험 문제가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죠? 대학 수학 능력 평가. 거기가 막차입니다. 대학 수학 시험물 범위까지가 시험 범위죠. 그 이상 놓으면 학생들이 못 풉니다. 항상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항상 관련 단어를 풀지만 수능까지가 시험 범위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부 다 수학 계산 문제. 학생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죠. 요즘 수학 문제는, 수학 계산 문제는 보통 30%밖에 안 나오죠. 전부 다 이제 응용력이 있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특히 이제 서술형 문제. 이 서술형 문제가 점수가 높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 막히면 우리가 중1 도형 파트부터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 중선의 정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중선의 정리랑 각의 이등분수 정리는 중학교 때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느냐? 힘들다고 봐야죠. 자, 수학은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문제를 풉니다.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수학 교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을 연구를 하시겠지만 단지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에 관련된 걸 연구를 하지 수학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출제자의 오더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시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본 문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처음 본 문제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뭐냐? 유형별로 많이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계획을 세우고 지켜야만 수학을 잘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지킨다는 건 수학적 사고력에 도움이 크게 됩니다. 제가 공부의 길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 공부의 길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예의범절이 바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근데 왜 정직하고 성실하냐면, 우리가 공부라는 건 자기만의 약속입니다. 약속. 나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정직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성실.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성실성이죠. 자, 수학 문제를 틀리는 이유. 문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수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학생이 없죠. 워낙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요즘 중계동에서도 학원이 많죠? 저희 학부모들도 말을 할 때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치느냐, 가장 좋은가를 많이 물어봅니다. 학원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학이 나온 지가 엄청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학 수학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쳤을 때랑 문제가 달라졌을까요? 바뀐 건 없습니다. 유형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왜 수학 문제를 못하느냐? 바로 수학 선생님이 어떠한 학습법을 가지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지를 자세히 봐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저희 오답 노트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답 노트는 필요합니다. 특히 하위권하고 중위권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말을 하죠. 전반적으로 이제 상위권 학생인데,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계산 문제가 틀렸다 그래가지고 굳이 그 문제를 오답 노트에 넣어야 되나요?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약점 보완 노트라고 바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적는 것이 약점 보완 노트입니다. 하위권하고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시절에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봤죠? 컨닝 안 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네? 컨닝 안 하신 어머니들 있나요? 컨닝은 누구나 다 해봤죠? 저도 해봤지만 주로 이제 보여주는 입장에서 많이 좀 쓰는데, 컨닝 페이퍼 만들 때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할 때죠. 네? 컨닝 페이퍼 막 열심히 만들면 이게 중요하다. 문제를 막 뽑습니다, 친구끼리. 근데 막상 시험 치는 당일날에는 컨닝 페이퍼를 못 봅니다. 무서워서. 근데 그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암기 노트입니다. 암기 노트. 그 컨닝 페이퍼를 암기 노트로 만들어야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암기 노트 만들 때 검정색 펜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 노트 만들 때 굳이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종이에 잘라서 붙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쓰는 교과서, 초등학생들 있죠. 그걸 한평생 보나요, 그거? 안 봅니다. 언제까지 보느냐? 중간고사 때나 기말고사 때 봅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이 교과서를 계속 보나요? 그러는데 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나요? 안 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 보나요? 안 봅니다.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볼펜은 반드시 관련된 공식이나 중요한 노트 내용을 적어야 됩니다. 이게 공부의 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면 항상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왜 수학 교과서를 잘 봐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참고서에는 개념이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개념이 자세히 나와 있냐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근데 가르치는 강사들도 교과서를 잘 읽어보지는 않죠.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난 뒤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연애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애를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여학생을, 남학생을 사귈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연애를 잘하는 학생들이 성적은 나쁩니다. 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연애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요즘은 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잘생기고 이쁜 학생들이 공부도 잘합니다. 그죠? 자, 수학 문제는 문제가 요구되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 조건과 배경 지식, 무슨 문제인지를 항상 파악해야 됩니다. 이걸 왜 물어볼 것인가? 이 문제를 파악하지도 않고서 먼저 문제부터 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의 오류, 내 생각에는 무엇이 조건에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뭐냐? 오류만 나올 뿐입니다. 자, 수학 영역이 있습니다. 항상 제가 봤을 때 한 번 설명만 듣고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빠른 이해력이 중요한가?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한가? 배운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인가? 가나다에서 우리가 수학 성적을 가장 잘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가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입니다. 기억력입니다. 우리가 응용력이 생겼죠. 이 응용력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필요합니다. 자, 수학의 목표. 수학의 목표는 뭐냐? 수학 성적을 잘 받는 게 목표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우린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알죠? 토끼는 상당히 빠르고 거북이는 느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할 때 토끼가 되어야 할지 거북이가 될지. 토끼는 바로 선행입니다. 거북이는 당의 학습, 현재 당의 학년에 배워야 됩니다. 그럼 뭐가 되어야 되나요? 빠른 거북이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의 학년에서 성적을 잘 받아야 됩니다. 당의 학년에 성적을 잘 받지 못하면서 선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학이 어려울수록 수학 실력은 향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가장 힘들 때가 많은 발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가 수학에 많이 힘들어해야만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건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때는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학교 3학년부터 수학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만 수학 실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제가 대학교도 우리 이 대학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말 하죠. 수학을 참 잘한다. 우리 그렇게 말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그럽니다. 수학을 조금 알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 과정을 가면 나는 수학을 아예 모른다 그럽니다. 그럼 교수들은 나는 바보인가 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의 목표 단계입니다. 하나도 기억을 나진 않습니다. 손도 댈 수도 없고, 그리고 6단계에 가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개념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단계 수학 관심과 의지가 있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학 공부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주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주시죠. 궁금한 거. 자, 그럼 선행에 대해서는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선행은 대체 몇 개월을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에서 달라집니다. 이제 한의학과나 외과를 갈 학생들은 선행을 2년 정도 따르게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과생으로서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할 수 있고, 일반 학생들은 1년 정도 그리고 평범한 학생들은 6개월 빨리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의 학년에서 시험 성적을 잘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알다시피 수능 만점자가 외과를 진학했는데 잘 떨어졌죠. 떨어진 이유는 내신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내신 성적을 잘 봅니다.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보면서 자꾸 수능하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의 학년에서 네, 선행학습은 6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리 하더라도 제자리 그림 하죠. 수학 실력입니다. 이거는 뭐냐? 수학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시평가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수열이란 무엇인가? 이게 나왔습니다. 수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함수란 무엇인가? 이게 나왔습니다. 좀 더 약간 좀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 많이 유행되는 거 있죠? 1 더하기 1은 왜 2인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수학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이 쉬워질수록 수시가 좀 더 강해지죠. 강해진다는 말은 학생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는 대체 뭔가? 바로 수학의 원리에 관련된 문제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수학 원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알아야 되는데 항상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1등급을 못 받아본 선생님이 가르치면 배우는 학생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근데 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자, 우리가 항상 컴퓨터, 스마트폰, 조금 전에 우리 신동아 소장님이 말씀을 했듯이 부모들은 집에 들어와서 TV 보고 드라마를 보고 막 그럽니다. 깔깔깔 웃고 그러면서 자녀 보고 너 공부해 그럽니다. 공부를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TV를 보지 말아야 됩니다. TV를 안 보셔야 됩니다. 그럼 TV를 언제 보느냐? 낮에 보면 됩니다. 굳이 드라마를 본방사수할 필요는 없죠.
본방사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자녀들한테 드라마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왜 드라마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딸 있죠, 딸, 모녀, 딸 가진 부모랑 항상 드라마 얘기합니다. 뭐가 재밌는지 저보고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유일하게 보는 프로가 개그 프로. 왜 보냐면 학생들이 그 개그 프로를 보고 따라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합니다. 그죠? 그럴 때 저도 수학 문제를 질문이 들어오면 저도 모를 경우가 있죠.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풉니다. 자, 수학에 대해서 활용할 것이 없다. 왜 화나는 것이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학이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머니들도 많이 하죠.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저희 딸은 문과 학생인데 수학을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한국에서는 수학 공부를 해서 어렵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많은 질문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수학 공부를 합니다. 수학은 정확한 판단력과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논리성을 키워줍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힘든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수학적 사고가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있죠.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나폴레옹이 부하 장교를 뽑을 때 냈던 문제가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자, 지구력 훈련입니다. 학부모들이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오래 앉아있지 못할까 하고 말을 합니다. 목표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이 목표 시간이 바로 뭐냐? 피니시 타임이죠. 항상 정해야 되는데 보통 5분에서 10분 동안 1차 목표를 잡고 항상 알람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 정직성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그저 책상에 앉아 있으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의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공부의 기쁨, 독서의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뭐 독서의 기쁨을 아나요? 그죠? 근데 학부모들 중에 에세이 책을 많이 읽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세이를 많이 보신 분들은 독서의 기쁨을 많이 아는데 그 독서의 기쁨을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독서의 기쁨을 어떻게 느꼈냐면 책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꿀을 자녀들한테 핥아 먹어라. 그러면서 달달한 맛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들부터 먼저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부모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가 문학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먼저 문학책을 읽어주고 그 느낌을 자녀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언어 영역 점수가 올라갑니다. 자, 항상 우리가 동기부여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을 잡아야 되고 실천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여기서 바로 뭐냐? 성실성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계산 실수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왜? 글자를 못 써서 그렇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은 연애 편지를 많이 적었죠? 우리 시절에 연애 편지를 썼을 경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은 글씨를 잘 쓴 분들입니다. 자, 이 구자인가요? A인가요? 앞만 봐도 모르죠, 그죠? 이게 2일까요? 헷갈립니다. 이거는 영문자의 O인가 아니면 6자인가 모릅니다. 9, X, A 이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1이냐 제가 봐도 모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초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틀리고 그 다음에 중학교 학생들도 많이 틀립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틀리죠. 특히 상위권 있는 학생들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A를 9로 봐서 잘못 푼 경우입니다. A를 9로 봐서 잘못 푼 거 이렇게 되는데 이 문제 풀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글씨는 정확해야 됩니다. A는 꼬리를 꼬부러지게 적셔야 되고 9는 내려줘야 됩니다. Q는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이제 수학 길잡이에다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상세하게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길어서. 자, 글씨는 항상 뭘 쓰냐? 정확하게 적어줘야 된다. 자, 문제 푸는 과정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1단계에서는 가끔 문제도 안 했습니다. 문제도 안 읽고 바로 문제를 풉니다. 계산 위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들 생각이 나면 열심히 풉니다. 이때가 중요하죠. 풀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단계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능력을 줄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대학 시절에 많은 기도를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건 도둑놈 싶어서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만 수학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죠. 자, 목차 암기 과정입니다. 목차 부분을 외워야 되고 목차 부분을 외워두면 소단원 제목도 외워놔야 됩니다. 수학은 연관성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소단원 내용은 염서장에 적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나 문제집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과서의 뭐죠? 단권하라고 합니다. 요약만 적어둔 거죠. 자, 주요 키워드를 외워야 됩니다. 주요 키워드. 이 주요 키워드는 뭐냐면 시험에 잘 넣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이 키워드를 모르면 이 단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 수 없는 걸 중요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숲을 본다는 겁니다. 자, 수학은 말로서 이해해야 되고 글로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행학습. 선행학습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선행학습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를 중학교 2학년, 3학년 풀이로 풀면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행을 하는 이유는 당해 학년의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 선행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선행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면 싹 잊어버립니다. 선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나고 난 뒤에 잊어버리면 선행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행을 할 때 단지 개념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죠. 좀 더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할 때 이제 계획표입니다. 겨울방학 때는 중3 하를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3 2학기 때는 고등수학 1, 2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고등수학 1을 몇 번 보고 들어가야 되냐면 최소한 2번을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을 본다는 말은 이제 학부모들이 질문을 많이 하던데 우리가 선행할 때 A, B, C에서 C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선행할 때 맨 처음 풀 때는 A, B 단계를 풀다가 두 번째부터는 C까지 풀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C마까지 풀어줘야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할 때 우리가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행학습할 때 몇 등급으로 공부를 하냐면 몇 등급으로 공부하죠? 여러분들 4년전?
보통 3, 4입니다. 3, 4. 3, 4등급 공부합니다. 그러면 당해 학년에 들어갔을 때 3, 4등급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이 1, 2등급이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 선행학습에서 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행학습의 목적은 당해 학년의 성적이 높아야 된다. 자, 선행학습을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선행학습 때 가장 1대1 정도, 현재 6개월 정도 빨라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중3 때 떠나옵니다.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수성적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보통 한 1년 정도 앞서 나갑니다. 1년.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선행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능이 언제냐면 11월 초에 수능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고3 3월달 되면 몇 개월 남았죠? 8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정신 딱 차리면 5월입니다. 5월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칠 때는 보통 12월 말이었는데 2달이 앞당겨진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열심히 공부하죠. 가을 되면 한 달 남았습니다. 수능이. 그래서 재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수를 안 하려면 이미 고2 때 이미 좀 많은 걸 끝내놔야만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만 되냐면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2 때 가서 내신을 좀 관리하고 고3에 올라갔을 때는 모의고사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죠. 자,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제 이해 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 수학 시험을 보고 난 뒤에 엄마 이거 나